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화입니다. 오늘도 제가 국회의장 시절에 만들었던 그 인성보감의 한 덕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보감의 그 덕목 중에서 먼저 소문을 내미는 사람이 행복의 창조자다 하고 말할 수 있는 환대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환대를 잘 아시죠? 기쁜 얼굴로 먼저 소문을 내밀어 맞아주는 곳이라면 그곳은 어디든 즐겁습니다. 허름한 식당에서 늦은 저녁을 청하는 손님에게 진정으로 기쁜 얼굴로 주문을 받는 직원을 보면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존중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뺄셈의 관계라고들 하지만은 환대를 받으면 그 기쁨이 곱으로 배가 됩니다. 환대는 돈과 물질의 세계 내에서 존재하되 돈과 물질의 관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 환대입니다. 환대는 돈과 물질의 타락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돈과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을 전면적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를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가 최근에 미국 경제력을 상징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자 생존의 정글과 같은 그 실리콘밸리의 내면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실패에 관한 문화, 나아가서 패자를 환대하는 문화가 그 실리콘밸리의 새로운 또 다른 부분입니다. 실리콘밸리에는 실패한 사업가를 경험 있는 창업가라고 말을 바꾸어서 부를 정도로 실패에 관대한 그러한 문화가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안면이 없는 사람이라도 내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환대의 문화인 셈입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실리콘밸리의 반도체 산업이 태동할 초창기에는 실패를 경험하는 기업들이 허다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비사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페어차일드를 비롯해서 60여 개 기업 엔지니어들이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자신들 경험과 시행착오 그리고 노하우를 함께 나누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인도, 중국, 러시아 출신 등 인종적인 장벽을 경험한 기업인들도 연합을 결성해서 서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화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졌습니다. 몇몇 기업 간부들이 일주일에 1시간씩 시간을 내어서 엔지니어들을 만나가지고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또 했는데 그 당시에 장발의 20대 청년이 당시 55세였던 인텔을 창업한 로버트 노이스 창업자의 연락처를 전화번호부에서 찾아가지고 면담을 요청했다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그 젊은이가 바로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스티브 플랭크의 실리콘밸리의 비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실리콘밸리에는 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에 답하는 pay it power, pay it forward, 파워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pay it forward의 그 문화가 싹트고 있습니다. 지식은 생물학적인 유전자인 유전자처럼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고 밈이라 하죠. 밈처럼 문화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오랜 환대의 문화가 지식과 결합해가지고 지금의 실리콘밸리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환대를 베풀 때 주는 사람은 겸손하고 받는 사람은 공손합니다. 환대라는 감정의 결은 아주 부드럽고 평화롭게 드러납니다. 반면에 박대하는 것은
무시와 멸시, 그리고 모멸과 굴욕처럼 격하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환대는 마음을 순화시키는 의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머펜영, 이 말은 라오스 말인데요. 뻐펜영이라는 라오스 발음으로는 뻐뺀양인 것 같습니다. 뻐뺀양, 이것은 라오스 말로 괜찮아요, 별것 아니에요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행자의 천국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불교 국가인 라오스에서는 실수를 해도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도 보는 사람마다 여행객들에게 그런 환대의 언어로서 마음을 푸근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따노무라는 그 따노무 행위는 주는 사람은 겸손을 가장하고 받는 사람은 고귀함을 연기하는 환대의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따노무 행위는 살짝 짓는 겸 공손한 웃음과 정하듯 손을 내미는 행동으로 거리에서 방향을 묻거나 또는 쇼핑 중에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싶을 때 주고받는 행위를 따노무라고 한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이러한 행위들은 무시가 아닌 환대의 마음이 내재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도 손님을 맞는 환대의 전통으로 유명합니다.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신의 친구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신의 친구라고 믿는 이슬람 사람들은 늘 바이티카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내 집은 곧 당신의 집이다, 그러니 편하게 머물러 달라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영어에도 make your home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바이티카가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슬람 그 가정에서 커피나 과자를 내놓는다면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과는 당신과 관계 맺기를 원한다는 환대의 상징이니까요. 이슬람 사상가이자 유네스코 지정 시인인 잘랄 앗딘 루미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잘랄 앗딘 루미의 여행자의 집이라는 그 시를 보면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낯선 이들이 드나드는 여행자의 집이라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이며 또 심리학자인 다니엘 고트립이라는 작가의 샘에게 보내는 편지는 우리나라를 위시해서 11개국에 번역되어 출간된 유명한 책입니다. 자폐증에 걸린 손주 샘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아끼는 가구를 모두 없애는 슬픔의 무리일지라도 정성을 다해 환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을 두드리는 낯선 사람은 너희 앞길을 밝혀주기 위해 찾아온 미래에서 온 안내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환대의 문화가 뿌리 깊게 존재해 있습니다. 떠도는 과객도, 심지어 나보기 역겨워 가시는 정든 임조차에게도 진달래꽃을 사뿐히 뿌려보내는 환대의 전통이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리랑에도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는 그런 복수의 코드가 있다고들 말을 하지만 그 또한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이 흘러넘쳐서 떠나보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절절한 애착, 나아가서는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는 그런 환대의 미래형이죠. 그 환대의 미래형 표현을 담아낸 거 아닐까 이렇게 합니다.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열나는 콩팥천 왜 열지 않고 아주까리 동백은 왜 여는가.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다 주막집을 짓고 정든님 오기만 기다린다. 이것은 강원도 아리랑의 가사입니다. 또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아리아리 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정드님이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번긋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것은 밀양 아리랑입니다. 물론 환대는 때때로 자신에게 손실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환대에 상응하는 그런 보상이 오지 않더라도 환대를 통해서 스스로 얻는 기쁨의 감정이 더욱 큽니다. 인간은 남을 도울 때 행복한 감정의 빈도가 더 자주 파동하면서 더 오래 지속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베풀고 환대하고 하면 그 우리 몸에 엔돌핀이 3배 이상 더 많이 나오고요. 이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면역체도 입 안에 그 타액에 3배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처럼 환대는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건강에 꼭 필요한 품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면 스스로 약자라고 여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환대를 미풍이 아닌 수치로 간주하는 이러한 편협한 마음이 바로 우리 행복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애 요소가 아닐까요? 먼저 겸손하게 손을 내밀면 상대에 따라 거만하게 받는 사람도 있고 공손하게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거만하게 환대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타락에 우리가 연민의 정을 주고 또 공손히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호응의 기쁨을 나누면 됩니다. 나와 사회의 그 미래를 위해서 그런 당당한 자세를 갖추면 될 뿐인 것입니다. 이상이 인성보감의 인성 덕목 환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가난한 시절에도 거린이 국을 하기 위해서 대갓집을 방문하여도 간단히 상을 차려서 대접하였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남을 환대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이웃을 행동이나 마음으로 환대하는 풍습이 곳곳에 남아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유독 한 사람이 식사비 내용을 내는 경우가 왕왕 있고요. 서로 지불하려고 그 신경질을 하는 경우들을 가끔 보지 않습니까? 여간에서 각자 자기 몫을 내는 소위 다치페이라는 것을 일반화하기가 우리 일상생활화하기가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도 마음으로 상대를 환대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우리의 미풍향 속에 영원히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급속도로 금전만능주의 또 물질주의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작금의 세태를 보면서 꼭 필요한 덕목이 우리 사회의 환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